네. 토모큐브는 저희 그 유일한 커버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가지고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측면에서 챌린징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비중을 투자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그런 의견들 풍부하게 듣고, 그 다음에 리스크에 대해서 사전에 생각할 수 있으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좋은 책 읽기의 일환으로 행운에 속지 마라 내용 한번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읽고 싶었던 이유는 최근에 좀 시장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주어진 과도하게 많은 정보에 주의가 산만해지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나심 탈렙의 명절을 통해서 좀 우리가 불확실성 어떻게 다루고 투자에 있어서 어떤 원칙으로 이 불확실성에 접근해야 하는지, 불확실성을 다루고 비중을 조정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 전체를 보면서 감상을 적으면서 저도 LTO 투자금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가감없는 비판을 이런 그 후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도 주식시장에 관해서는 절대적으로 맞는 그런 진리는 존재하기 어렵다라는 것이며, 따라서 항상 반증과 반론에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따라서 제가 제시하는 그런 관점이나 방향성, 해석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토론할 때 서로를 향한 배려는 필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심하면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사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그래서 홍춘욱 박사님께서 추천사를 썼는데, 저는 탈렙이나 홍춘욱 박사가 말하는 많은 부분을 미국채에 투자해야 한다는 식의 극단적인 위험 깊이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탈렙이 그런 투자 대안에 투자하라라고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위험을 컨트롤하는 태도에 대해 말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고, 물론 그런 예시를 많이 들기는, 그러니까 책 전체를 통해서 그런 예시를 많이 들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위험을 극단적으로 줄이게 되면은 수익률을 많이 희생해야 하고, 희생한 수익에 비해서 줄어드는 위험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으로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저도 이제 이렇게 메모를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손실 가능성을 진정한 위험의 척도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제 투자에 대한 거인의 어깨라는 책에서 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책도 나중에 볼 수 있게 됐으면 좋겠지만, 이제 국채 수익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은 구매력을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하는 위험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거의 확실한 확률로 구매력 손실을 입는 것보다는 성장하는 주식에 투자해서 시간이 감에 따라 성장이 내 실수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진정으로 안전한 투자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LTO 투자관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차이는 그 LTO 투자관과 그 다음에 나심 탈렙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의 차이는 어떤 자산이 안전한가에 대한 의견에 따라 다른 부분이고, 탈렙도 이 판단에 대해서는 열린 결말로 책을 마무리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탈렙이 쓴 서문에서 이제 책에서는 사람이 확률에 대해 바르게 이해해서 오류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이제 운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유전자를 타고났다라는 한계를 동시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에 속지 않기 위해 평생 불확실성을 진지하게 다루는 전문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이제 통념들을 즐기고 싶은 문학 애호가의 모습으로서 운에 휘둘리는 유전자를 타고났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그러니까 오늘 커버하는 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이지만 사람의 뇌는 여러 상황을 동시에 인식하지 못하고 한 번에 한 가지 상황만을 인식하기 때문에 여러 경우의 수가 발생할 확률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지만 그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 자체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운으로 치부하기보다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탈렙은 실제 살아가는 세상, 리얼월드라고 보이는 그런 세상이 어떤 법칙이 통용된다라는 관념을 버려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피드백을 해나가고 올바른 방식의 투자를 이어나간다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결과가 누적되어가지고 결국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탈렙의 견해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운적인 요소를 에러텀을 한국어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잔차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에러텀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처리에 의한 효과 요소를 트리트먼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표현에 따르면은 에러텀이 운이라고 볼 수 있고 트리트먼트를 실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탈렙의 이제 말에 따르면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법칙 중에 모든 법칙이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패턴을 사후적으로 찾아낸 것에 불과하며 이는 아무런 예측력이 없고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것, 설명하는 것에 단순화해가지고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에 의해서 그런 법칙이 과대포장되어서 재생산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결정론으로 위장된 회의론으로 이제 해독되지 않은 결정론으로 위장된 실상은 행운을 지나지 않는 그런 결과, 원시인이 코를 긁었는데 비가 왔다라는 그런 미신을 필연적 인과관계로 본 것과 같은 행운의 실력이라고 착각하면 언젠가 참교육에 당하게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실력적 요소가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검증을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하는 비율이 여기에서 이제 대다수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동감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와 필터링, 추종하는 대상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수의 확률은 높아지며 따라서 과도한 분산이나 추종은 실수할 가능성을 높여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종하는 전문가나 아니면은 이제 투자의 대가들을 좀 너무 넓히는 거는 좋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메모한 거는 실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훨씬 더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그 잣대를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가장 강하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검증이 부족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포트폴리오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게 되면 그리고 필터링이 관대해지면 그리고 실력자라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추종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실수할 확률은 계속해서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렙은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 이걸 이제 통계학에서는 모수, 파퓰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모든 경우의 수를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리얼월드에서 이성과 합리성을 신뢰하는 결정론보다 회의론을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런 분류법이야말로 명쾌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된다라고 믿는
어떤 이분법에 따라서 분류하는 탈립이 경계하는 과도한 단순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쉽고 명쾌하지는 않지만 부단한 노력과 피드백을 통한 개선의 길이 존재한다라는 회의론적 낙관론이라는 절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탈렙의 견지대로 과도한 단순화는 항상 좀 경계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명쾌한 답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단순화에는 필연적으로 심각한 왜곡이 따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나누는 이 이분법, 이 또한 단순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장 같은 경우에는 당신은 부자인데도 왜 그리 멍청한가? 라는 제목으로 네로와 존이라는 트레이더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선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존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네로 튤립이라는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 극단적으로 위험에 보수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이제 전 재산을 미국채에 투자하고 손실 한도에 도달하면 손절하는 원칙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이 투자 방식이 옳다고 한 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이제 취지는 희귀하게 발생한 사건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시적으로 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이제 그 확률과 희생해야 할 이익이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네로라는 트레이더는 앞서 말한 대로 아무런 위험 책임을 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트레이더가 큰 돈을 벌 때 적은 이익에 만족해야 했고, 저는 이거를 비합리적인 수준의 위험 깊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로 옆집에 하이힐드 채권 트레이더 존이 왔을 때 시기심이 발동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네로가 비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임을 축소한 결과이었고,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시기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이런 시기심은 투자에 있어서 해로운 결과만을 발생시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렙은 이런 시기심을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정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초과 수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좀 지속 가능한 투자를 위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투자의 목표가 비교업, 질투, 우월감 같은 비합리적인 동기에 근거한 것이라면 성과를 내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단어가 포모하고 조모잖아요. 포모는 이제 Fear of Missing Out이고, 조모는 Joy of Missing Out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인식이 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그런 본능에 의거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데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져야지 좀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내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원칙을 구성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념이 인간의 본능이라 쉽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조금씩 나아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여름에 하이힐드 채권 트레이더 존은 성공이 지속된 끝에 그 성공이 좋은 운이 아닌 실력에 기반한 것이라고 믿었기에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네로는 이런 최후에 대해 자신의 기법과 신념이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 기간 참고 인내해 자기 스타일을 고수했다는 뿌듯함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저는 네로 또한 스스로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지 결론적으로 탈렙은 성공은 운 때문에 오기도 하며 그것이 지속된다고 그것이 실력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좋은 결과를 얻고 있을 때에도 투자 대안들에 대해 모니터링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고, 수많은 이러하지 않은 가능성들도 열려 있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탈렙은 결론적으로 1장 마지막에서 치과 의사는 몇 번을 태어나도 다시 태어나도 부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운에 대한 저항성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치과의사는 주식을 투자하지 않고는 노동소득으로 벌 수 있는 정도의 부자가 아닌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신의 이름으로 도서관을 지을 수 있을 정도의 부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과도한 위험 깊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업에 대한 분석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성장이 실수를 커버해주는 기업을 투자할 때 낮은 위험과 비길 수 없는 비상적 그런 위험 기피 방법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도 치과 로봇이 AI와 결합하여 그런 일자리를 빼앗기는 미래에는 실직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경우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적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고 그에 대해 항상 인식하고 있는 것, 모든 경우의 수를 이제 좀 배제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 이야말로 위험과 수익을 최적 수준으로 유지하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행운에 속지 마라 1장에 대한 그런 내용하고 제 생각을 공유를 마치고 1분 정도 쉬었다 올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 좀 공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토론하고 이야기 나눠보고 오늘의 라이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쉬었다 오겠습니다.